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1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다행스럽다 평가하면서 예비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나아가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한 무관용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6건, 대통령 명안 13건 등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의결할 예정이었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의 경우는 국방과기술혁신이라는 목적에 맞는 직제와 직제에 맞는 인사 방안을 좀 더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차주로 미루어졌습니다. 오늘 통과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브리핑 이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비공개 회의 주요 발언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3개 청의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경우 최근 기상 특성 및 전망, 여름철 방제 기상 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기후변화 예측 정보 지원 방안 등이 보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이 행안부가 아닌 환경부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강수는 왜 확률로 예측되는지, 예보관의 규모는 얼마인지 등을 상세히 묻고 올해 장마가 왜 예년과 다른지에 대한 분석과 이유도 묻고 들었습니다. 소방청은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대응 태세 현황과 노후 아파트 소방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인명 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부실인지 살피고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방 안전 분야를 포함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단속에 있어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까지 고민해 실질적 안전 효과를 얻게 해달라며 국무조정실이 신고 포상 제도를 전수조사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소방청의 첨단 장비 개발에 있어서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소방 관련 장비 연구, 개발 확대와 안정성 제고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산림청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앞서 대통령이 지시했던 범부처 산불 진화 자원 총력 활용체계 구축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는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이 핵심이라면서 주요 부처들이 산불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게 국무조정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민께 거둔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에이펙 정상회의 초청 서한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개 에이펙 회원 정상들에게 금년도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정상회의에 회원국을 초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발송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에이펙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높게 평가하고 올해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영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에이펙 최고 고위관리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강요회의를 개최해 에이펙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이와 병행해 에이펙 기업인 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무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펙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 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김형규입니다. 오늘 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네. 대통령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따로 말씀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재정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으신 건지 아니면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인지 혹시 그 의중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되었고요. 그리고 재정 관련 발언은 제가 아까 브리핑했던 부분에서 특히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혹은 관행적으로 처리되어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라고 말씀해 보신 그 부분과 연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OBS 최한성인데요. 그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AI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추가로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 더 말씀하신 게 있으신지 일단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님 만나셨을 때 만남 이후에 그분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실 것 같다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참석이 유력한 국가 정상들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따로 논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그 재정 전체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재정은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것에 최저임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줌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해서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국가 사업이고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G20 그 저희가 G20이 아니라 에이펙에 관련해서 21개 그 회원국에게 지금 서한을 보냈습니다. 21개 서한을 보낸 회원국에는 중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실히 뭐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지금 서로 논의 중에 있고 그리고 긍정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이미 브리핑을 했던 해외 정상과의 통화 과정에서도 에이펙 초청을 구두로 하신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에이펙 그 구두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UAE처럼 회원 국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했고 긍정적 의사를 밝힌 국가도 있어서요. 그 부분 아마 최종적으로 정리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예, 매경의 우수연입니다.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농축산물 그 수입 개방을 그 관세 협상에서 일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농민 단체 등에서 반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상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어떤 방식의 통상교섭 과정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리실을 비롯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지금 그 통상 교섭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세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MBC 홍신영입니다. 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지역 필수 응급 의료 공백을 얘기했잖아요. 비공개 회의에서 좀 더 나온 얘기가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내일 대형 참사 유가족들을 좀 만나는데 그 자리에 뭐 관계 당국 사람 부처 관계자들도 다 참석을 하는지 그럼 그 자리에서 뭐 즉석에서 뭐 지시나 주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 이상의 말씀은 따로는 없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그 진행 과정에서 법안 의결과 제가 비공개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그 보고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없었고요. 내일 부처 참여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있거나 없거나 간에 대통령의 즉시 지시 및 검토 지시 사항은 있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저 아까 그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네. 회원국이 아니어도 초청한 나라도 있고 뭐 그러니까 참석 의사를 밝힌 나라도 있다고 했는데 좀 이번에 그 북한도 좀 초청 서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좀 만약에 보내신다면 어떤 루트로 보내게 될지 대북 특사 같은 거를 좀 따로 고려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대생 복학 관련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하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씀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일단 에이펙 회원국이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이 21개 초청 대상 그리고 서한을 발송한 국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외교 통일 라인에서 이제 별도로 검토해봐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학사 관련 내지는 이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교육부와 총리실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와 한편으로는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교육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되고 총리실과 함께 맞춰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성승훈입니다. 네. 오늘 국무회에서 네. 이제 여야가 합의했던 상법 개정안이 좀 공포가 되긴 했는데 네. 또 민주당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센 뭐 집중 투표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상법도 더 이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요. 이에 대한 네. 뭐 대통령실 입장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어서 제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 에이펙 초청 서한을 보낸 게 20개국인지 21개국. 아, 네, 21개국. 초청 그 회원 국가가 21개국입니다. 아, 네. 그러면 확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 저는 이제 청문회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네. 이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끝났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시기에는 전체적인 후보자 소명이 좀 국민 눈높이에 부합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내일 예정된 그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금 전교조에서도 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바 이제 진행된 이후에 그 제기된 의혹에 대한 그 본인의 소명 그리고 그 소명에 갖고 있는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을 말씀드리겠고요.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여기 아직 다른 말씀드릴 사안이나 의견은 없습니다. 네. 네, 먼저 네. 예,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입니다. 그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이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과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안규백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하신 뭐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 전자권 환수 문제라는 건 뭐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일단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로운 현안, 새로운 사안은 아닙니다만 우리 정부도 이제 공약 사항으로 전자권 환수 문제를 언급한 바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이제 보고 및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철저한 이런 보고와 검토 과정이 있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뭐 5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지금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울경제 송종훈 기자입니다. 그 국무회의에서 기상청이 그냥 행안부가 아닌 환경부에 있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물어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정보조직개법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진행이 좀 되는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풀텍스팅을 말하자면 기상청 입장에서 기상청이 왜 환경부에 있는지 행안부에 없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래 과거 이제 그 기상청이 오히려 과기정통부에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2008년도 이후에 환경부에 옮겨왔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보자면 가령 캐나다도 환경부에 있지만 일본은 국토교통부에 있듯이 각각의 나라의 환경에 맞춰서 모두 조금 해당이 소속되어 있는 부처가 다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들 그리고 수자원 관리 문제로 인해서 환경부에 기상청이 들어가게 됐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재난과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행안부 밑에 기상청이 있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배경이 있군요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맥락이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그 금융당국 중에서는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 인선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 네.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따로 특별히는 없었고요. 오늘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그런 규제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미 상원에서 전자권 전환을 제동을 거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실의 입장이 따로 있나 궁금합니다. 네, 따로 논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입장을 제가 갖지 못했습니다. 네. 네, 김경국 기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뒤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뉴시스 김경록입니다. 네. 방금 답변 주시면서 이제 금융위에 대통령께서 적절한 규제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이게 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따로 점검이 있었던 건지 여쭙습니다. 따로 있지는 않았고요. 오늘 금융위에서 중간에 그 관련된 어떤 부분적인 말씀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대책으로서의 금융위에서 내놨던 그런 금리 규제 같은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칭찬해서 이제 좌중이 웃고 웃었습니다. 네, 네. 특별히 따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먼저 네. 한겨레 신영철입니다. 그 에이펙 초청 대상 중에 네. 러시아는 초청 대상이 푸틴 대통령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젯밤에 초청 서한을 보내서 이게 이제 외교 공간 통해서 가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잘 도착했는지 여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제가 알기로 에이펙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달은 될 겁니다. 네네네. 죄송한데요. 네, 다른 분 먼저 질문.